아니, 나 욕한 거 아니야. 이번 이야기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뭐 사건, 사고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소소하게 알아보는 잡다한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된다고 해서 밖에 줄 매달아 키우고, 밥도 사료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먹고 남은 음식 그냥 그런 거 모아서 주고, 그냥 개는 집을 지키기 위한 동물 정도로만 인식하면서 보통 개들을 크던 작던 거의 밖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엔 아무래도 마당이 있는 집보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건물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그냥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반려동물, 식사도 남은 밥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사료, 하루 종일 그냥 줄에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산책 등 정말 반려동물로 가족처럼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정말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예뻐할 순 없고, 그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들에게 처벌 혹은 해결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동물보호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보호 대상은 척추동물의 일부에 한한 법입니다. 이 법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의 동물들이 이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뭐냐?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물계에서 강자라고 하는 인간이 약한 동물들을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 동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해자스러운 이 법은 과연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동물보호법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름, 나치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고대 인도 아소카 대왕 시절에 제정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대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물보호법은 1933년 11월 24일 나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이 기존의 동물보호법 내용을 더욱 보완시키며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나치에 의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역사인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집권 기간 동안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시킨 이 히틀러와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를 창설시키며 암살과 살인 임무 등을 직접 지시했던 이 헤르만 괴링, 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해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이들이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물보호법까지 만들다니요. 사실 독일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동물과 인권에 대한 정서가 높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19세기부터 기존부터 해왔던 동물의 고통스러운 생체 해부와 도살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나치당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 히틀러는 집권 직전인 1933년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게슈타포의 헤르만 괴링은 라디오를 통해 동물들의 참혹한 고통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의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나치는 1934년 사냥금지법을 통과시켰고 1935년엔 자연보호법을 통과시키며 국제적 보호에 앞장서기까지 합니다. 당시 동물보호법 내용을 보면 동물에 대한 실험금지, 동물의 안락사 금지, 마취 없이 수술 금지였다고 해요. 이 동물보호법의 유래는
히틀러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걸 금지해요. 심지어 동물을 버리거나 동물의 귀나 꼬리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주술을 하는 경우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실험과 죽음에도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도의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요. 나치는 동물심리학회를 설립하고 공립학교에 동물보호 과목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아니,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한 동물 애호가인 줄 알겠어요. 히틀러는 정말 동물 애호가였다고 해요. 동물보호법을 정한 이유가 동물, 특히나 개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였어요. 물론 채식주의의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엄청난 개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1920년 히틀러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요. 매우 가난한 환경에 친구도 없던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는 바로 키우던 강아지였던 프린치였는데요. 가정 형편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자 가족들 생활마저 힘들어지면서 이 반려견 프린치를 다른 곳에 보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린치가 그곳을 탈출해서 히틀러에게 되돌아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심쿵한 히틀러가 이때부터 개에 대한 사랑이 매우 특별해졌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개의 충성심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히틀러 하면 그의 죽음을 함께했던 셰퍼트 블론디가 떠오를 만큼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1941년 비서 마틴으로부터 암컷 셰퍼트 한 마리를 선물 받은 히틀러는 블론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히틀러는 블론디와 침실에서도 함께했고 심지어 전쟁 중 벙커에 함께 갔을 만큼 이 블론디를 무척이나 아꼈죠. 당시 여러 마리의 개들을 키웠지만 가장 예뻐했던 건 블론디였다고 합니다. 당시 히틀러의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이 이 블론디를 질투해서 식사할 때면 식탁 아래에서 쉬는 블론디를 몰래 걷어차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가장 아끼던 블론디와 히틀러는 마지막을 함께 하는데요. 그의 최후가 있기 바로 전날 히틀러는 자신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블론디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블론디를 먼저 죽이고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블론디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개를 사랑했던 히틀러에 의해 세계의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고 현재도 이 동물보호법 덕분에 많은 동물들이 학대에서부터 구조될 수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 동물보호법을 만든 히틀러 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히틀러가 채식주의자로도 유명한데 이것 또한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육식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그저 채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1931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자신의 조카의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육식을 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육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동물보호법 역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장면이 동물을 볼 때마다 오버랩이 되며 동물보호법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체 이런 오버랩이 왜 유태인 학살에서는 전혀되지 않았는지 또 그들의 죽음에서는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지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미스테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1822년에 제정된 영국의 마틴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역시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적 법의 뿌리이며 현재 세계의 동물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뿌리가 히틀러와 나치의 동물보호법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동물 실험은 금지했지만 사람을 상대로 잔인하게 마루타 실험을 했던 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인간의 생명은 존중하지 않았던 히틀러와 나치의 아이러니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